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카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섹시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BMW의 X6M 차량인데요. 와, 진짜 색깔부터 어마무시하고요, 스펙도 진짜 섹시하고요, 정말 섹시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차량을 오늘 촬영차로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 차량을 제가 촬영하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만나봤는데 와, 너무 떨리더라고요. 와, X6인데 심지어 M이라니. X6M인데 색깔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빨간색 계통, 진짜 너무너무 섹시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M8 차량을 또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M 차량을 타볼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SUV긴 하지만 X6M을 이렇게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출발을 지금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스펙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굉장한 스펙의 차량이죠. 625마력,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25마력이에요 와, 625마력 굉장하죠. 가격도 이제 1억 7천대에 육박하니만큼 패밀리카라고 부르기에는 당연히 뭐 등치라든지 그런 스펙들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지만 단순한 패밀리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비싼,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가족이 다 같이 즐기기에는 너무나 성능이 뛰어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이 SUV들 다른 차량 비교를 하자면 뭐 GLE 63AMG가 있겠고요, 또 뭐 카이엔 쿠페랑도 비교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스펙상으로는 카이엔 쿠페보다 마력도 당연히 그렇고 이제 4.4, 4400cc이지 않겠습니까? 스펙적인 면에서는 사실 이 차가 카이엔 쿠페는 그냥 넘어간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라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가치, 그거를 못 이기는 거지. X6M은 사실 카이엔 쿠페보다는 카이엔 터보와 아무래도 비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카이엔 터보 말고는 이 차량이랑 비교할 수 있는 마력의 차가 제가 리뷰했었던 르반테 트로페오 차량, 그 차량이 이제 580마력이었죠. 그 차량 말고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급의 SUV가 흔치는 않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뭐 DBX라는 뭐 그런 차량도 있겠고,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차들이 있겠습니다만, 에스턴 마틴은 좀 이 차에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브랜드가 너무 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싶고요. 가장 많이들 비교하실 게 아무래도 카이엔 터보 GT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력도 그건 641마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력도 좀 그래도 비슷하고, 또 이제 브랜드도 그 차는 이제 포르쉐고, 근데 이 차보다 금액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 차량이 나름대로 그 급에서는 가장 최강의 고성능 SUV, 특히 쿠페형 SUV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 제온에 가까우면서도 나름대로의 가성비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이엔 터보 GT랑 비교하자면 그래도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카이엔은 지금 뭐 1년에서 2년, 심지어 길게는 뭐 3년까지도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대기 기간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카이엔 쿠페보다 오히려 중고 시장에 씨가 말라 있습니다. 이 차량이 오히려 중고로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오히려 이 차량이 한번 사시고 나면 잘 안 파시는 게 아닌가. 카이엔 쿠페는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물량들이 중고시장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X6M은 저희 김성만 팀장님이 계시는 수원에는 일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단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공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은 또 아니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V8입니다. 8기통이고요. 트윈터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4.4, 4395cc, 625마력, 굉장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토크가 자그마치 76.5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차량이 최고 속도가 250km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밟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수치를 하나 찾아보자면 바로 제로백입니다. 이 차량의 제로백은 3.8초예요 굉장하죠. 제 기억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제로백이 3.9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모델 3 퍼포먼스의 그 제로백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차량에 육박하는 그런 제로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UV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차량의 무게가 자그마치 2400kg, 2.4톤이라는 겁니다. 2400kg의 이 육중한 무게를 제로백이 3.8초, 그리고 최고속도 250km까지 신나게 밟을 수 있는 그런 SUV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세팅을 놓고 여기 시내를 조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BMW는 BMW입니다. 이 차량의 외부를 조금 더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와, 진짜 이 차량은 디자인으로 개인적으로 저의 진짜 마음을 심쿵심쿵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앞면도 섹시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차량이 뒷면이 섹시한 차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 차 가서 제가 그렇지만 기블리도 앞에는 정말 너무 이쁜데 뒤가 좀 아쉬워요. 뒤가 이쁜 차량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X6M은요, 이 쿠페형 라인에다가 또 이 어마어마한 등치, 뒤에서만 봐도 와 진짜 든든하다, 그런데 섹시하다,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이 디자인을 갖고 있는 X6M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뭐 레이저 라이트도 그렇고요, 특히 M 차량이지 않겠습니까? 뭐 범퍼라든지 옆에 있는 에어덕트가 조금 가니쉬라서 아쉽긴 하지만 실제 에어덕트가 아니어서 뚫려있진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런 가니쉬라든지 X6M의 그 레터링이라든지 앞에 큼직큼직한 그 에어덕트와 그 범퍼 부분이 정말 너무 섹시해요. 뒷부분도 트렁크도 이제 크게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트렁크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물론 전고가 좀 높아서 짐 실기가 좀 빡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이즈이기는 한데, 키가 크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유리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을 실을 때 허리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높이의 전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SUV고 또 패밀리카고 또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전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 보실 때나 짐 많이 실으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트렁크 사이즈도 넉넉하고 뒷자리도 레그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폭도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길이도 길고 전폭도 넓고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X6M입니다. SUV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다시피 SUV의 끝판왕, SUV의 진짜 강자 BMW 아니겠습니까? 그 BMW 중에서도 물론 X7이 있지만, 플래그십으로 X7이 있지만 정말 이 쿠페형 SUV의 최강자 자리에서 이 X6M이 이제 놓여 있다라는 거는 BMW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 차량을 지금 몰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쫀쫀하네요. 이 타이어가 정말 굵거든요. 앞에 21인치, 뒤에 22인치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타이어의 두께마저도, 트레드마저도 엄청나게 두꺼워서 정말 이 직선 도로를 달릴 때 굉장히 도로에 쫀쫀하게 붙으면서 안정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엑스드라이브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타이어의 크기와 이 BMW 특유의 그 느낌이 굉장히 저에게 운전 재미와 강렬함과 그리고 안정성까지 줘요. 와, 근데 이 차는 뭐 잠깐 살짝 밟아볼게요. 우와,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세팅으로 자동으로 그냥 밟아본 겁니다. 굉장히 잘 나가네요. 배기음도 뭐 SUV한테 배기음을 엄청난 거를 요구하긴 좀 어렵죠. 배기음이 빵빵 터지거나 뭐 팝콘이 두두두둑 이렇게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배기음도 새끈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M2 세팅으로 살짝 놔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나게 놀란 이유는 가속력도 가속력인데요, 2.4톤의 이 차량이 정말 강력하게 엑셀을 밟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지만, 제가 지금 신호등에 걸려서 꽤나 급감속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없어서 그래도 제가 조금 모는 점, 조금 세게 모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능을 좀 시험해보고자 이렇게 밟았는데 브레이크 성능을 거의 테스트한 게 돼버렸어요. 브레이크가 굉장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와, 100km는 뭐 그냥 순식간에 가겠네요.
와, 배기음 섹시하고요. 와, 브레이크가 정말 제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저는 이 액셀러레이션이라든지 이 브레이킹 감이 BMW가 진짜 제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카이엔 쿠페를 정말 좋아하지만 운전감만 봤을 때는 와, 너무 재밌는데요. 카이엔 쿠페는 사실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차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운전이 정말 재밌습니다. 와, 이렇게 가볍게 나가나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차량이? 그런데 사실 이 차량이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차량이고 고성능 차량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공식 연비가 6.8이거든요 시내 주행하면은 뭐 4, 5 나오겠고, 고속도로 밟으면 8, 연비 주행하면 뭐 10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굉장하네요. 자, 유턴을 한번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차량이 유턴이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리어 엑셀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에서 리어 엑셀이 잘 안 들어가는 차량들이 별로 없는데, 리어 엑셀이 없어서 유턴이 좀 빡세다는 얘기를 들어서 유턴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신호등에 서 있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디자인 자체도 섹시하지만 저는 옆에 저기 사이드 미러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저게 이제 M 사이드 미러인데 이렇게 뚫려 있어요. 공기역학적으로 이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섹시한 면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아서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공기역학적으로 이 차가 그래도 M이니까 굉장히 잘 밟을 수 있는 그런 공기역학을 신경을 썼다. 물론 사이드에 에어덕트가 막혀 있어서 그냥 가니쉬에 불과하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앞면에 빵빵하게 뚫려 있는 저 범퍼 밑에 그 에어덕트라든지 이렇게 공기역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쿠페 라인,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이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라인을 내주면서 굉장히 잘 달리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차량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어 엑셀 한번 없는 차량, 이 큰 차량 한번 돌아볼게요. 오, 리어 엑셀이 없는데도 잘 도네요. 자, 한번 더 가볼까요? 후! 야, 오, 팝콘이 또 저기서 살짝 터져 주시네요. 와, 팝콘이 터지는 SUV입니다. 굉장하네요. 와, 브레이크 너무 좋고요. 제가 이 차량을 리뷰를 하면서 든 생각은 사실 디자인 너무 이쁜 차, 패밀리카 SUV니까 M이 붙어 있어서 좀 설레기는 했지만, 과연 SUV가 얼마나 잘 달릴까, 그런 고민? 별로 기대를 그 부분에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갑니다. 와, 이 차량은 리뷰를 굳이 하는 차량이라기보다는 시승기가 맞는 것 같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의 고속 운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M3, M4 생각하시고 밟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무겁고요, 차량이. 물론 안정감은 있는데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후면이 살짝 털리는 느낌이 있어요. 엑스드라이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아무래도 크고, 아무래도 M3, M4처럼 그런 작은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속도로 갈수록, 물론 BMW 특유의 그런 코너링이 정말 재밌게 잘 잡아주는 느낌은 있는데 살짝 뒤에가 털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좀 극한의 고속을 밟으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 차량은 트랙 같은 그런 안전한 곳에 가서는 정말 재밌게 탈 수 있겠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서는 정말 재밌게 밟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공도에서는 맞지 않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금 재밌게 밟으시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르반테 트로페오보다 운전 더 재밌습니다. 훨씬 더 잘 나가요. 배기음은 트로페오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재미 훨씬 있고요. 카이엔 쿠페보다 훨씬 재밌고요. 편안함은 카이엔 쿠페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물론 이 차량의 지금 인테리어도 보시면 상당히 고급지거든요. 여기 뭐 알칸타라도 그렇고, 여기 버튼들이 플라스틱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스크린이라든지 물론 벤츠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고급짐이 약간은 덜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요, 그 외에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상당히 고급지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아, 코너링 쫀쫀해요. 와, 근데 직발은 굉장합니다. 직발의 재미가 굉장합니다, 정말. 와, 코너링에서는 살짝 밀리는 느낌이 후측방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충분히 재밌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고속을 밟으면 조금 진짜 후측면 많이 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코너링인데, 직발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타본 SUV들 중에서는 정말 제가 장담컨대 최강입니다. 제가 에스턴 마틴 DBX를 시승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못 타보고 약 한 30분 정도 타봤는데, 에스턴 마틴 DBX가 진짜 고급진 배기음과 또 운전 재미도 되게 있거든요. 에스턴 마틴 DBX는 와일드함을 제가 솔직히 막 느껴볼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은 그 와일드함과 역동성과 BMW 특유의 그 안정감이 굉장히 세게 느껴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유턴 한번 돈 다음에 패드를 살짝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M2 세팅이 되어 있고요. 패드를 살짝 써서 한번 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떨리네요. 자, 진짜 오랜만에 두 손으로 스티어링 꽉 잡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패들 시프트는 사실 엄청나게 재미를 주지는 않습니다만, 패드를 쓰면서 RPM을 내가 자유자재로 조금 조절하면서 나름대로의 폭발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이 M3, M4처럼 팡 튀고 막 그런 무게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진짜 이 차량의 브레이크는 정말 칭찬합니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이런 브레이크를 달아 놓으면 정말 안심하고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는 패들 시프트를 제가 뭐 잘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패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놓고 재밌게 그냥 스티어링을 즐기면서 코너링을 즐기면서 직발의 그 감을 느끼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싶은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 내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얼스 앤 윌킨스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BMW의 바얼스 앤 윌킨스는 제가 들어본 스피커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진 사운드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크린도 커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스크린도 너무 이뻐졌죠. M1, M2 여기에서 낮게 스크린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는 여기가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M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짐은 벤츠에 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아쉬워요. 고급짐에서 좀 아쉽지만 이 운전 재미에서 BMW는 저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Let's go! 이제 코너링을 조금 강력하게 돌면 살짝 자세가 무너집니다. 이게 잡아주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하이엔 쿠페보다는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직발에서는 와,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 차량은 직발의 최강자입니다. SUV에서요. 진짜 굉장합니다. 이 차량이 당연히 패밀리카가 되는 차량이죠. 크기도 그렇고 뒤에도 넓죠. 트렁크 넓죠. 디자인 이쁘죠. 그런데 아빠들이 혼자 퇴근하실 때나 아니면 이제 가족도 내려주고 좀 스트레스 풀고 싶으실 때 밟고 싶잖아요.
근데 차량을 2대 굴리기는 좀 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싶으시면 이 한 대 사시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차량이네요. 제가 이 차량을 지금 잠깐 몰아보면서 느끼는 단점은 굳이 2가지를 뽑자면 전고가 많이 높은 트렁크, 그리고 코너를 강력하게 돌았을 때 살짝 털리는 후측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는 단점을 그렇게 많이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고의 장점은 직발의 재미.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굉장히 잘 달리면서 팝콘 소리도 내주고 배기음도 내주는데 안정적인 브레이크와 운전자에게 주는 그 스릴감, 근데 보호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한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기대한 건 너무 이상이에요. 사실 저는 X6가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에 반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차량의 디자인이 많이 변했죠. 초기 X6와는 디자인도 많이 변했는데 X6는 늘 이뻤습니다. 늘 아름다웠고 늘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와, 이 X6M은 와, 진짜 여러분 자동차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M입니다. 진짜 M은 꼭 타봐야 돼요. 와, 진짜 이거는 제가 M8 리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M8이 아무래도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M3, M4처럼 와일드함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함과 조금 더 그 고급짐, 그러면서도 재미를 좀 부가한 그런 느낌이 이 X6M에서 들어요. SUV 특유의 그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M 엔진을 달아서 M3, M4랑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굉장한 재미를 주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X6M입니다. 1억 7천의 가격이 와, 좀 세기는 한데요, 정말 아빠의 드림카 1억 7천을 모아서 꼭 사보실 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차량을 여러모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차량은 리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펙이나 재원은 인터넷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이 차량은 그냥 너무 재밌는 SUV입니다. 좀 놀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고요. 섹시한 디자인, 섹시한 엔진, 섹시한 인테리어, 섹시한 스피커, 섹시한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차량, 바로 BMW의 X6M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차량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발의 대마왕, 등치 큰 살찐 표범? 근데 살찐 느낌도 아니야. 굉장히 그냥 근육이 빵빵한 퓨마,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얄쌍한 느낌은 아니지만 등치 큰 직발의 최강자, 치타처럼 잘 나가는 그런 차량, 바로 BMW의 X6M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재미를 주랬고 정보성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노력이 가상하다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주에 다른 드림카를 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I'll come back next week. See you later. Goodbye.